네, 구름저항에서 다룰 내용은 크게 허브, 타이어와 튜브, 노면, CRR 정도인데요. 생각보다 체감하기도 쉬운 부품들이랑 관련이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감으로만 판단을 해서 잘못된 정보를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선 허브부터 좀 이야기를 해보면 일단 제일 안 중요하고요. 스틸 베어링이나 뭐 세라믹 베어링 거기서 거기라고 봅니다. 가끔 이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허공에다가 휠을 이렇게 걸어놓고 휙휙 돌려가지고 오래 돌아가는 거 보여준 다음에 우리 베어링이 제일 좋다 뭐 이렇게 자랑하는데 큰 의미가 없고요. 예전에는 뭐 라쳇 소리가 큰 게 고급 휠이다 뭐 그런 오해도 있었고, 결국은 실제로 필드에서 굴려보지 않는 이상 다 차이가 없습니다. 별로. 이 그래프 같은 경우는 18년도 자료인데 좀 극단적으로 봐도 4마트 정도 차이 나는데요. 4마트 정도 체감하기 좀 어려워요. 네, 오차값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결국엔 허브는 돈을 많이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개선될 여지가 적어요. 비싸다고 좋은 게 아닐 가능성도 높고요. 어차피 차이가 굉장히 미미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라이더 무게가 많이 나간다고 해서 성능 저하가 있다는 주장을 하는 분도 있는데 뭐 그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결국엔 윤활 정도만 중요하고 관리하는 수준이 제일 중요하겠네요. 구름저항은 결국 타이어와 튜브에서 결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구매하려는 타이어 성능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뭐 네이버 블로그 같은 데서 검색하시는 것보다는 이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됩니다. bicyclerolling-resistance.com 거의 뭐 바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단지 이제 필드 주행 테스트는 아니에요. 여기도 결국엔 타이어 제조사들이나 이런 그 타이어 제품들 간의 상대적인 지표로만 좀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필드 주행에서는 더 변수가 많기 때문에 필드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논해야 됩니다. 23C, 25C, 28C 뭐 이건 정리가 됐죠. 네, 25C, 28C가 더 좋아요. 23C보다. 이제 두꺼운 타이어가 좀 더 지표면에 닿을 때 원형에 가깝게 닿게 되고 힘이 방향에 있어서 얇은 타이어에 비해 마찰력이 좀 적게 걸리죠. 그래서 타이어가 두꺼울수록 구름 저항은 줄어들고 근데 이제 의문점이 있는 건 32C를 왜 안 쓰냐. 네, 더 큰 거 쓰면 좋은데 왜 안 쓰냐. 그건 이제 CRR이 전부는 아니라서 그래요. 대체로 이제 승차감, 에어로, 무게, 뭐 여러 가지 영향을 또 보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체로 25C 정도를 최적이라고 좀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튜블리스 타이어가, 튜블리스 튜브 타이어. 네, 튜블리스가 제일 좋은 건 다 아실 것 같아요. 튜블리스 타이어가 등장하면서 클린처가 망한 게 아니라 튜블러를 아예 보내버렸죠. 원래도 튜블러가 클린처에 비해서 별로 잘난 게 없었는데 튜블리스가 나오니까 이제 그냥 망테크를 걷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튜블리스보다는 클린처 타이어를 많이 쓰실 것 같은데요. 이제 튜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대표적인 게 부틸 튜브랑 라텍스 튜브죠. 최근에 이제 튜블리토까지 또 등장을 했는데 일단 데이터상으로는 라텍스 튜브가 제일 구름 저항이 적어요. 네, 아무래도 소재가 부틸에 비해서 탄성이 좋고 충격 흡수를 잘 하는 편이죠. 그런데 이제 튜블리토라는 게 딱 등장을 하면서 뭔가 최근에 판을 좀 바꾸는가 싶었는데 바로 한 달 전 자료예요. 이게 그 그래프 보시는 게 되게 따끈따끈한 그 테스트 자료고요. 예, 결론은 튜블리토는 제 값을 못한다. 네, 저는 그냥 쓰던 대로 얇은 부티를 쓸 계획입니다. 공기압으로 넘어가면요, 우리가 이제 롤러에서 실내 테스트를 해보면 공기압이 올라갈수록 구름 저항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런데 필드로 나가보면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공기압이 너무 높으면 타이어가 미끄러져요. 승차감도 엄청 안 좋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적정 공기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단순히 롤러를 타고 테스트한 데이터를 막연하게 신뢰하면 안 된다는 게 또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타이어는 또 필드에 나가서 실제 노면에서 주행 테스트를 해서 그 데이터를 봐야 돼요. 근데 사실 그런 데이터가 많지 않아요. 네.
체중이 많이 나가면 아무래도 타이어가 짜부러지겠죠. 네, 그래서 공기압을 많이 넣어야지만 비슷한 성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여름에는 열을 받으면 공기가 팽창하니까 공기압을 조금 적게 넣어야 하는 거는 다들 아실 것 같은데, 겨울에는 반대로 공기압을 많이 넣으라는 내용의 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꼭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겨울에는 추우면 우리 신체가 경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공기압을 많이 넣어서 타다 보면 굉장히 진동이 심해서 엉덩이니 어디니 다 아픕니다. 저 같은 경우에서 겨울에 공기압을 그렇게 많이 넣진 않아요. 그대로 타요. 자전거 트레드에 대한 얘기도 좀 해보면 예전에 오해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트레드가 있어야지 코너링에서 단단하게 잡아준다느니 뭐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뭐 심지어는 뭐 수막 현상까지, 비 오는 날 수막 현상도 이야기하는 뭐 그런 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이 아니고요. 그냥 아스팔트는 그냥 밋밋하고 민자로 된 타이어가 제일 구름 저항이 낮고 성능이 좋습니다. CRR까지 왔네요. CRR은 이제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이거 다 배웠잖아요. 네, 문과도 배웠어요. 네, 하지만 알 수 없는 기억 잘 안 나는 그 마찰계수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도 뭐 계산을 못해도 숫자만 좀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네, 벨로드럼 같은 데서는 0.001 뭐 이렇게 굉장히 수치가 낮은 구름저항 CRR 값을 보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탄 아스팔트는 0.004에서 0.005, 그리고 노면이 좀 안 좋은데 수치는 CRR 수치는 뭐 이렇다는 거 어느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 어디 가서 아는 척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하게 보면요, 요즘 GFT 타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GFT 물리 엔진 자체가 이런 CRR 값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뭐 아마 현실에서보다는 조금 낮은 CRR 값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GFT 화면에서 막 흙먼지 날리고 막 그런 노면 상태라면 이거보다는 좀 높아야 돼요. 좀 낮게 적용된 것 같고, 그리고 자동차 타이어의 CRR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려고 차트를 붙여놨어요. 자전거에 비해서 이제 굉장히 닿는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구름 저항은 좀 낮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결론을 내자면 구름 저항에서는 뭐든 매끈한 게 좋다. 그리고 공기압은 적정 공기압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스팔트에서 우리가 타는 로드 자전거, 일반적인 로드 자전거의 CRR은 대충 0.004에서 0.005, 뭐 이 정도 보시면 된다. 그리고 튜블리토 튜브는 별로 안 좋은 것 같다.